1941년 10월 25일 경성 현재의 서울에서 태어난 김혜자는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에서 가장 위대한 여배우 중 한 명으로 60년 이상 예술에 헌신한 아이콘이다. 83세의 그녀는 10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기억되고 있으며 영화 시골 일기에서의 상징적인 어머니 역할부터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서의 잊을 수 없는 연기까지 포함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다녔지만 연기를 추구하기 위해 중퇴하고 1913년 데뷔했다. 1998년 임종찬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혼 생활을 했으며 임현식과 임고은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는데 이들은 어머니의 감정적 여정을 지켜보았다. 연기 외에도 그녀는 인도주의 활동으로 유명하며 특히 월드비전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화려함 뒤에는 깊은 슬픔, 혹독한 시련,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이 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커리어, 그녀가 추구했던 것들, 가슴 아픈 사랑과 결혼 생활, 죽음과 고통스러운 장례식, 아들 임현식이 그녀의 슬픔을 토로한 말, 그리고 슬픈 결말은 예술과 사랑을 위해 삶을 온전히 살았던 한 여성의 찬란하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혜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실패일 것입니다. 연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데서 비롯된 고통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녀는 회고록, 인생에 감사하며 에서 연기를 직업이 아닌 삶으로 여겼고 매번 배역을 맡을 때마다 그 배역이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연기를 하지 않을 때는 빈 매미 껍데기처럼 느껴졌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완벽주의자였던 그녀는 가정생활에 그 완벽함을 가져오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임현식과 임고은 두 자녀가 어렸을 때 바쁜 영화 촬영 일정으로 인해 그녀는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들을 남편이나 친척들에게 맡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슬픔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가정보다 직업을 우선시하는 여성은 종종 비난받았고 이웃, 친구, 심지어 시댁 식구들로부터도 따가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 임종찬은 항상 그녀의 직업을 지지해 주었지만 그녀처럼 스타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고 이는 결혼 생활의 갈등을 야기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드라마 전원일기나 사랑이 뭐길래에서 국민 어머니라는 이미지로 묘사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영광이자 동시에 부담이 되어 대중이 강요하는 고정관념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연기에 대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았지만 강인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로 항상 그 상처를 감춰왔습니다. 김혜자의 연기 인생은 비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를 국민적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성공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눈물을 흘리게 만든 실패와 순간들이 함께했습니다. 1963년 이화여대를 중퇴하고 연기를 시작한 그녀는 TV 드라마 조연으로 데뷔했습니다. 1980년 20년 넘게 방영된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그녀는 성실한 시골 엄마 역을 맡아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사랑이 뭐길래, 1991년 어머니의 바다, 1993년 어머니의 바다, 1999년 장미와 콩나물을 통해 그녀는 모성의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고 1889년 과로 백상예술대상에서 2개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2008년 엄마의 죽음에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내가 1년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최고 시청률은 42.7%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2009년 봉준호 감독의 에서 주연을 맡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은 아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는 싱글맘을 연기한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금계, 백화상 등에서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드라마 눈이 부시게, 2022년 우리들의 블루, 그리고 2025년 헤븐리 에버 애프터에서 하늘나라에서 남편을 만나면서도 80세의 모습을 유지하는 이해숙 역을 맡아 꾸준히 빛을 발했습니다. 90편이 넘는 드라마와 수십 편의 영화 출연, 그리고 월드비전과의 인도주의적 활동은 그녀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만들어 주었고, 판턴 선정 한국 배우 인기 순위에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에는 조연에 그치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고, 이는 인터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2002년 아는 형님과 같은 일부 드라마는 낮은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울게 만든 순간들은 아마도 노희경 작가와 함께 작업했던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질책을 받았던 촬영장에서의 비난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이 경험이 연기를 완벽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처럼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도 그녀를 지치게 했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장면과 리허설에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특히 더 다양한 역할을 시도하고 싶을 때 그녀를 제약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실패한 역할부터 촬영장에서의 눈물까지,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녀를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회복력 있는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김혜자의 업적은 단순한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연기를 통해 심오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관객의 인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녀는 데뷔 초기부터 캐릭터로 관객을 웃게 하고 울게 하는 배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와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981년 마닐라 국제영화제에서 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그녀의 초기 이정표였지만, 그녀는 국제적인 인정을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여배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영화계에서 나이든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 했고, 엄마의 죽음과 천상의 그 후에서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주연을 맡아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유산을 남기고자 노력합니다. 1990년대부터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아프리카로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학교와 병원을 짓는 일을 해왔는데, 이는 그녀가 삶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2022년 그녀의 회고록 Thank You for Life 출간은 개인적인 성취였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청춘, 경력, 그리고 삶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손석구와 같은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손석구는 그녀의 존경심 때문에 영화 Heavenly Ever After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화여대와 같은 대학에서의 그녀의 강의는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인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이러한 성취는 오래도록 기억될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녀의 끊임없는 열망을 증명합니다. 김혜자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1960년대의 일반인이었던 임종찬과 결혼했고, 1998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상호 존중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종찬은 종종 촬영장을 찾아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회고록에 따르면 배우 최불암과의 로맨틱한 장면에서 임종찬이 나타났다가 조용히 떠났는데, 아마도 아내가 연기를 하는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를 쫓아갔다가 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1998년 임종찬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이는 그녀를 공허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57세의 나이에 그녀는 힘든 세월을 함께했던 파트너를 잃었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외로움이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중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슬픔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지 못했고, 긴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파트너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부족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임종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은 그녀에게 희생과 상실의 상처를 남겼고, 차분하고 전문적인 겉모습 뒤에 그 슬픔을 감춰왔습니다. 김혜자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말 운명적인 날,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83세의 나이에 서울에서 열린 자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타고 있던 차는 음주 운전자의 채에 치여 중상을 입고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술과 인도주의 활동에 평생을 바쳤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발매된 앨범 Heavenly Ever After로 전성기를 누리던 그녀에게 더욱 그랬습니다. 사고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KBS와 MBC 등 주요 언론은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팬들은 병원 밖에 모여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그녀가 이화여대 재학 시절을 보낸 상징적인 장소인 연세대학교 장례식장에서 5일간 치러졌습니다. 손석구